아니요, 지금 저는 40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 많이 오셨네요. 그래도. 1학년 저학년이다 보니까 그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고학년을 맡고 있었으면은 그렇게 못 내주었을 것 같은데 서클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그쵸. 진행하면서 계속 하시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안에 갖고 있는 이야기라든지 뭔가 많다는 거를 제가 감지를 하게 그렇죠.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비중을 조금씩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더 말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처음 계획은 주어진 시간 뭐 3분씩만 주겠다고 계획을 시작했는데 어떤 아이가 자기 얘기를 풀어놓으면서 뭔가 교감이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래 더 말해봐. 그래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말이 줄어들다 보니까 비중이 자꾸 줄더라고. 근데 아직 진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학년은 그런 부분들 그날의 목표를 성취해야 된다는 그런 거 저한테 좀 강하게 있었거든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런데 네. 내가 고학년이었으면 이만큼 못 내놨을 것 같은데 또 이 경험을 또 넘어가지고 좀 큰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더 줘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방향이 좀 내가 티칭을 계속 고집하면 설 자리가 없구나라는 것도 오늘 이제 AI 그러니까요. 챗봇을 통해서 확실하게 또 느끼게 되고 맞습니다. 제 비중을 더 줄여야 된다 네, 생각하게 됐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우리 현미 쌤은 오늘 어떠셨어요? 이제 저는 좀 느낀 게, 그러니까 저도 수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애들이 틀린 거는 저는 많이 지적을 안 했었거든요. 그냥 틀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애들은 원래 그게 당연한 거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아까 뭐 모든 토의를 했을 때도 선생님 마지막에 이제 거의 결과가 나올 때가 됐을 때도 선생님 이게 맞아요 했을 때도 이제 그때도 대답을 안 해준 거에 대해서 조금 아 그렇구나, 그냥 애들이 끝까지 애들이 토의를 해서 알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걸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교사 역할이 거기서는 교통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저의 역량이긴 한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의 그 막연한 두려움, 이제 그거는 제가 한번 직접 부딪혀가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잘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야죠. 네. 아이들과 같이 하는 거죠. 아까 학습자 주도성을 기르는 수업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책임이 100% 있지는 않아요. 전적으로 교사의 책임이긴 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그만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서로 잘 배우는지 달려 있다. 그래서 나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다.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해보고 나서 오늘 활동해보니 뭘 느꼈니? 뭘 배웠어? 하면서 그냥 내가 뭘 알게 됐어요. 이것도 좋은데 내가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또 친구가 말하니 어떻게 되었어요? 이런 걸 자꾸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는 눈이 길러지거든요. 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자기네들끼리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요. 네. 그거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죠. 네. 자, 우리 선생님 죄송한데 네. 학교에 네네네. 방송 담당이라서 오늘 네. 종업식 그러시구나. 아유, 고생하셨어요. 제가 남겼습니다. 네네네네. 다시 학교 가요. 아유, 그러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이제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해서 가세요, 스님. 예. 네, 우리 상준쌤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저는 이제 물론 강의식 수업이 중요한 때도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어느 정도는 붙고 싶다. 왜냐면 너무 이제 제가 실습을 할 때나 아니면 보조교사를 할 때나 학원에 있을 때나 뭐 특히 이제 그것만 한다라는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애들한테 그걸 좀 넘기고 싶은데 제 생각엔 저는 한 95대 5 정도가 아닐까 지금으로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줄이고 싶다였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고, 다만 그 두 가지가 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네. 먼저 첫 번째는 그 애들이 하고 싶어지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고 느꼈어요. 좀 그렇죠. 이게 가르치는 애도 그리고 물어보는 애도 이제 둘 다 그걸 서로 하고 싶어요 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물론 선생님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격려를 해주고 근데 애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규칙 같은 걸 만들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애는 이제 가르쳐 줬으니까 얘한테 감사하다, 고맙다, 그래 고마워 칭찬해주고 너 잘한다, 잘 가르친다 이거를 꼭 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네가 설명해줘서 내가 뭘 알게 되었어. 고마워. 이렇게. 그거를 맞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무조건 표현하게 해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애도 가르치다 보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게 이제 하다가 가르치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 할 수 있는데 헷갈리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답답해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그럴 수 있지라는 그런 말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럼요.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이게 세 번째랑 좀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 제가 그 보조교사를 약 한 1년 동안 했었는데 다른 학교에서 보니까 닥개침이라는 그 닥개침 협력교사라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그 같이 이제 네네네. 뭔지 알겠어요. 그 부진아 네, 맞아요. 듣기 그렇게 그런 협력 거 교사 있죠. 근데 이제 그거랑 추가적으로 이제 방과 후에 부진 학생들만 이제 모아가지고 그걸 했었습니다. 근데 와 학원가는 정말 학원에는 좀 잘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 부진아 학생들만 모아두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아까 바둑돌 가지고 이제 바둑돌 48개 이렇게 말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둑돌 48개니까 이제 한 개에서 자 10분의 48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줘요. 그땐 이해를 했대요. 근데 이걸 10초 뒤에 이제 똑같은 이제 그 질문을 다시 물어보면은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정말 그게 안 되는 애들은 너무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학생들을 이제 저기서 아까 같은 활동을 진행하려고 할 때 끝까지 안 되는 애들도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있죠. 네 이게 좀 아주 좀 막연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를 반복해야 결국 터득해요. 많이 답이다. 네. 결국 그럼 만약에 10분에 아까 그 4.8 이거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 4.8을 이해를 못했다. 근데 그건 한 번이잖아요. 네,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해야 돼요. 네, 이런 방법으로도 저런 방법으로도.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자 이제 이렇게 선생님 한 거 봤지. 이제 네가 해봐 이러면 몰라요. 못해요. 안 해봤으니까. 못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뭐부터 몇 개가 필요할 것 같아? 이때 기본적으로 이럴 때는 진짜 1대1 할 때는 그냥 해봐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부진한 애는 하나하나 질문을 해줘야 돼요. 생각하도록. 그럼 몇 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럼 한번 놓아볼까? 몇 개. 그럼 이게 모두 다 48개, 48개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이가 완전히 그 아이가 어디까지 뭐부터 모르는지 파고 들어가서 그거부터 시작을 해줘야 돼요. 진짜 기초 부진하면. 그게 이제 네. 그게 그건 완전히 1대1 아니면 어렵죠. 그걸 학생이 해줄 수 있을까? 그게 조금 의문이긴 해요. 아니, 가능해요. 아이들도 그걸 할 줄 아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봐봐. 애들이 해요. 그럼 봐봐. 그러면 내가 이것도 그럼 봐봐. 이렇게 해. 이거 알겠어? 그럼 그러면 또 이렇게. 이거 알겠어? 그럼 여기서부터 해볼게.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규칙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건 정말 중요한 거 이야기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얘가 이해를 못하고 어려워하고 그래도 실망하지 마. 괜찮아. 그럼 내가 설명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아직 그 정도 이해를 서로 이게 말하는 방식과 이게 안 맞아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또 다른 친구가 와서 해주면 이거를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서 아니 왜 그것도 몰라 이러지 말고 그러면 내가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나도 고민해 볼게 라든지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누가 풀이해 줄 사람 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지영이가 이거 아직도 어렵다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얘기해 줄 사람 있어?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사실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좀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네네네. 대안이 만약에 그렇게 모른다면 아예 그냥 그걸 주는 것도 할 수 있는 그 사고 구조라고 해야 되나 어떤 질문이나 어떤 네네네. 걸 구체적으로 이제 그 모르는 애한테 질문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주면 좋을까? 준다는 거는 그러니까 뭘 이제 예를 줄까요? 들어서 뭘 모르니 이제 어디를 모르고 그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기의 방식대로 설명을 해주면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서 답답한데 자기도 뭘 물어볼지 모르는 경우.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 예. 정리하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리스트? 네, 질문 리스트. 질문 리스트. 할 수 있는 질문 리스트. 좀 이따 제가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아주 좋은 생각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민쌤. 네, 저는 오늘 보면서 그 그림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쵸. 그냥 이제 근데 저는 과학을 하니까 계속 과학 관련된 그림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 이제 검색을 했는데 아직은 못 찾아서. 있어요. 네, 제 나중에 그 네. 제목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별이던가 뭐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과학도 똑같이 얘기해서 수학 과제처럼 과학 과제를 어떻게 주는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을 좀 이제 약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보통 과학은 가설을 쓰고 그쵸. 설명을 하는 과정인데 이거를 이제 보통 저희 학교는 이제부터 그 뭐고 이제 2시간 수업을 연차식하고 블록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럼 충분히 네, 잘 그래서- 되겠다. 네, 그래서 가설 좀 어려우니까 1학기 정도는 같이 좀 제시를 좀 네네네네. 해서 그렇죠, 블록 그렇죠. 수업에는 좀 하고 1시간 정도는 조금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그럼요. 가지면 네,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이걸 들으면서 네. 저희 학교 애들이 시골 애들이라서 애들이 음. 사실 되게 그런 사회성이 없다 해야 되나? 아. 발표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자치를 맡아서 아이들하고 한 게 뿌듯하고 한데 얘기한 게 아이들이 이제 가래초 역사는 처음으로 자치를 맨날 그런 계획서에 있던 자치를 매주 했었거든요. 네네네.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2학기 되니까 교양실 찾아가서 오. 저 이거 행사하고 싶어요. 이 말을 오. 처음 꺼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진짜 근데 수업 시간에도 애들이 말을 안 하는 얘기를 거 안 했는데 이 수업을 하려면 애들이 해야죠. 무슨 말이라든 말을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돼야지 이제 이게 참 그런 애들 적합한데 아직 그래도 이제 노는 거에 대해서는 애들이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한 애들이지만 사실 학습에 대해서는 사실 진짜 수준이 낮거든요. 이제 6학년들이 한 5학년, 4학년 네.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학력 자체가 네, 낮다 너무 그죠? 낮고 이제 사실 문해력도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작은 학교에서 다 오히려 더 공부를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일단 경제 의식도 없고 경쟁도 안 되고 그렇지. 지나친 체험학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 뭐 일주일 2번, 3번씩 체험학습 가니까 왜 그렇게 많이 가요? 이게 이제 행복하게. 행복학교가 아닌데 교육청에서 갑자기 돈을 9월 때 10월 때 돈을 막 내려요 이렇게 어. 우르르 내려서 써야 되는데 나 체험학습을 가라고 하니까 10월 10일은 이제 출장비가 2~30만씩 나와요. 이야. 계속해서 그냥 아이들 데리고 가. 네, 뭐서 뭐 야구장도 한 번씩 가고 농구장 가고 뭐 그게 나쁘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너무 많이 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학습 자체가 그래 기초 학습이 안 네, 돼. 안 되는 친구라서 이게 좀 이게 저게 약간 고급적인 기술로 고급적인 수업 방법이고 정말 의미는 있는데 저희 애들은 사실 외국인 애들이 뭔지 알겠어요. 다문화가 이제 다문화다 지금 사실 저희는 아까 방금 얘기한 60% 70%고 그렇지. 그다음에 한 20%가 아예 외국인. 그러니까 근데 이미 얘기를 하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저희 전교에서 18명. 얼마 안 되니까. 저희 학교의 절반이네. 와. 네, 18명. 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이런 방법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수 있을 네. 거예요. 저는 이게 방법은 이런 거 가지고 했지만 그냥 진짜 아주 쉬운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일단 수학책에 나오는 걸 가지고 하셔도 좋고 과제 아까 그 수학 그림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거 하셔도 좋고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아이들과 같이 이런 게 그림 수학에 관한 책들도 되게 많아요. 수학 동화를 찾으시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수학을 같이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술을 사랑하는. 네, 술을 사랑하는 늑대 되게 유명하고요. 이거는 족샘놀이, 뺄셈놀이, 족샘놀이.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수학 이런 동화도 있어요. 근데 수학 동화는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수학 문제 장면들을 찾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있고 이거는 시계와 관련된 건데 수학 동화라든지 이런 그림책들도 되게 많아요. 이건 뺄셈놀이거든요. 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세트로도 아예 팔기도 하고 이게 수학 이건데 이거는 꼬마 마법사의 뭐 수세기 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건 일본에서 나온 안노 미츠마사라는 분이랑 이 분들이 되게 이게 수학과 관련된 그림책들을 이제 전집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세트로. 저도 이거를 샀는데 제 방에 있는 것 중에 몇 권만 지금 들고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로렌의 지식 그림책이라고 옛날에 나온 건데 제 아이 클 때 저도 이런 거 보여주면서 같이 막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읽어주는 거예요. 저학년 아이들은 일단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 이런 이게 이제 그래프 놀이거든요. 그럼 그래프를 배울 때 우리 수학책에도 내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뭐 재밌는 뭐 그런 삶과 연결된 생활 속 그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좀 더 재미있게 읽었어.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설명해보고 그 수학적 장면을 가지고 설명도 해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우리 주변에 있는 거 가지고 찾아서 직접 만들어보고 뭔가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래프 놀이 같으면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책들을 활용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한번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거는 이해가 되니? 얼마나 이해가 돼? 여기서 알게 된 거 이야기해 볼래? 여기서부터 이야기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그냥 서클을 하시는 거예요. 수학에 대해서. 뭐라도 좋아. 자, 수학하면 떠오르는 거 이야기해 볼까? 뭐 시험, 뭐 학원 등등등등. 그러면 거기서 좋았던 것도 얘기해봐. 또는 뭐 힘들었던 것도 얘기해봐. 서클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뭐 여러 가지들을 자기 경험들을 해보고 수학에 대해서 너는 뭘 어떻게 해보고 싶어? 뭐 나는 뭘 어떻게 요 정도는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뭐 수학 가지고 이런 걸 모를 수도 있어. 그럼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학 교과서를 보면서 우리 뭐가 나오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을까? 그러면서 이제 수학 교과서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학 교과서를 들이면 이기보다 수학에 대해서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하면 뭐가 떠올라? 뭐 아는 거 뭐 있어? 여태까지 뭐 배웠니? 그냥 뭐든지 막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수학 왜 배우지? 과학 왜 배우지? 사회는 왜 배우지? 혹시 알아? 그거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얘기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배우면 뭐가 좋을까? 왜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지? 어른이 되어서 뭘 하려고? 어린이지만 우리가 배우면 당장 우리는 뭘 잘할 수 있을까? 그죠? 수학 덧셈 뺄셈 배우면 당장 뭐 잘하는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당장이라도 뭐 내 용돈 계산을 한다거나 그럼 뭐라도 얘기를 꺼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약간씩 올리면 더 좋고 그게 어디 1시간 만에 되겠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걸 꾸준히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기억력이 낮은 아이들 같으면 그냥 못한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시작한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걸 6학년인데 4학년 수준이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너는 이 정도 알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주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지금 5학년인데 5학년 수준에서 알아야 할 거를 잘 모르고 3학년 수준이라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기보다 지금부터도 늦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되니까 그냥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그럼 여기서부터 올라가 볼까? 어디까지 올라가 보고 싶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부터 출발을 하시는 게 좋죠. 근데 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그럼 더 내려가야 돼. 더 자꾸 이거 설명해 볼래? 이것도 모르면 그럼 더 그 앞에 학년 거. 그다음 더 기초적인 거. 그래서 처음부터도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죠. 네. 처음부터 나시 끌고 가는 것도
그냥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냥 얘들아 자 우리 7 더하기 8 어떤 식으로 계산하지? 그거 부채물로 한번 놔봐. 동그라미 그래서 설명해봐. 그래서 그 되는 과정을 설명해 보는 거죠. 의외로 그거 못한 경우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그걸 설명해라면 힘드실걸요. 그냥 계산하는 것만 했지 그 원리를 설명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교과서는 1시간의 원리를 딱 배우고 계속 조금씩 다르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저기 자연수의 뭐 소수의 나눗셈에서부터 막 이렇게 점점 올라가서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외국에는 원리를 그 한 단원을 맞춰야 원리를 터득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차시 말씀하셨는데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 시간에 그 문제를 해결 못할 수도 있어. 근데 해결을 하더라도 원리를 잘 이해 못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또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원리와 해결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원리는 모르겠지만 내가 해결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원을 전체 다 배워서 원리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조금 크게 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뭐지 경남수학문화관에 수학교육 지원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실제로 이 수학 수업을 선생님이 강의식이 되든 어찌됐건 선생님이 설명조차도 못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애들이 어떻게 물어보거나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너무 이게 수학 부진이 많아지는 이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수학문화관에 계시는 그 박사님하고 막 같이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뭔가 수학문화관에서 좀 뭐 해줄 수 있는 거 없어요? 막 이러면서 되게 같이 이제 고민을 해서 뭐 하나씩 시작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제일 하여튼 뭐 저도 뭐 이것만이 정답이 이거는 없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몇 가지 제가 이제 터득한 거는 일단 질문하고 토론하고 설명하고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겠다. 그게 그러면서 격려받고 못해도 되니까 정 안 되면 나중에 답지를 보고서라도 내가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조금 알겠는데 그럼 그 다음 거는 답지 안 보고도 내가 해볼게 뭐 이래도 되거든요. 정 안 되면 아무튼 본인이 할 수 있도록 길러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구체물도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수학 놀이의 위험성은 저는 그 수학 놀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유는 놀이만 하고 재미만 나고. 네, 배움이 없는 그걸 반드시 설명하고 거기서 알게 된 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이거 좀 딴 얘기인데 작은 학교의 이 체험에 대해서 저는 체험이 너무 좋은데 좋죠. 체험 이후에 나눔 시간이 그럼요, 2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걸 성찰이 안 있어야 하는 게 제일 되는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갔다 오고 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갔다 와서 아이들이 무엇을 느끼고 그럼요. 거기와 연계해가지고 그 다음 수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하루를 통으로 날렸다 오고 그런 공부는 공부대로 따로 또 이제 그럼 진도 나가야 되고 네, 막 그러니까 그 제대로 배움이 깊이 있게 못 없는 배우지. 그 소중한 시간들이 날아가는 거와 작은 학교의 체험이 지금의 가장 큰 네, 문제점이죠. 학기 초에 예산이 안 그렇죠. 중간에 그죠. 중간에 안 와서 좋겠는데 그래서 와서 쓰라고 맞아. 하니까. 중간에 오니까. 네. 그런데 아까 야구장 이제 제가 들으면서도 방금 이제 이야기 야구장 이러면 야구장 간다. 자 뭐 준비할 거 막 이랬는데 그때도 한 10분이라도 야구장에 가서 우리가 뭘 배우면 좋을까? 야구장에 가서 지켜야 할 규칙 우리가 만들어 보고 야구장에 가서 나는 뭘 배우고 싶다. 뭘 보고 싶다. 그 보고 온 것들을 이야기 나눠 보고 배움이 되도록 자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뭘 할지 아이들이 계획을 세우고 야, 하나라도 얘기해봐. 그러면 뭐 애들이 이제 이게 발표가 잘 어려운 애들은 이렇게 쓰면 돼요. 써. 하나로 단어 하나라도 쓰는 거예요. 그럼 야구장 그림 보면서 아니면 야구장 뭐 야구장에 처음 가는 애들이면 야구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야구장 가서 뭐도 해볼 수 있고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 뭐 이게 좀 필요한 거죠.
저는 이건 잘 몰라서 그런데 아, 예. 체험이라고 하면 그냥 야외에서 수업하는 것도 체험이라고 해야 됩니까? 교회 학습, 교회 학습 네, 그냥 모든 야외에서 그냥 수업을 진행. 야외 수업. 여기 학교 안에서 학교 안에서 교실 체험. 밖에서도 예, 체험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저학년 같으면 체험이 많으면 뭐 과학이다, 저학년이다, 식물을 본다, 봄나들이다 뭐 이러면 이 앞에 화단에 나가서 보는 것도 다 들어가죠. 예. 근데 이제 완전히 학교 밖을 나가는 거. 우리 학교 안에서는 좀 그렇고 우리 학교 같으면 요 바로 앞에 공원이거든요. 길만 건너면. 그럼 그 길만 건너면 공원인데 거기 나가는 거는 반드시 학교장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충 무슨 교과 언제 몇 명 애들 데리고 왜 가는지 학습 계획서를 간단하게 세워서 결제를 받죠. 예. 그게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데리고 나갔다가 혹시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또 학교 옆에 있는 시립 도서관 가도 그것도 체험이고. 그럼요. 체험이죠. 일과랑 교육과정 조정해서 가는 거.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이 있는 체험은 또 맞는데 그냥 그 수업 자체를 야외에서 한번 하고 싶다 이것도 체험이 되는가? 네, 되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는 변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걸. 근데 왜냐면 아이들이 주의가 분산되고. 근데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혹시 이런 걸까요? 네. 여기 운동장에 뭐 약간 앉을 수 있는 벤치 같은 게 있거나 있으면 거기서 아이들과 뭐 국어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체험을 해야 된다. 체험을 써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예산이 내려왔을 예산을. 때. 그러니까 예. 그때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때 수업을 진행해도 되지 않나? 아니 생각이 그 들어서. 밖이 돈을 쓰기 위한 거기 때문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곳을 가는 거지. 점심은 이제 그래서 사 먹고 그렇지. 그쵸. 도시락을 주문을 하고. 네. 지금 뭐. 저도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서 맞아요. 그냥 학생수는 몇 명 안 되는데 예산은 뭐 몇백만 원 내려왔다 300, 이러면. 400 이렇게 내려오니까 정말 버스 꼭 임차해서 돈 그렇죠. 70만 원 작은 써야 학교는 되고 그 뭐 이렇게 풀장 있잖아요. 네. 그거를 불러가지고 저희 수영 체험 했어요. 같은 거. 에어반스 200만 원짜리 했어요. 역시 네, 이 작은 시간 학교들은 동안인데 큰 학교에서는 상상을 못 하는 그리고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체험 왔어. 저희 계절학교 하잖아요. 겨울에는 계절학교. 스케이트장. 스키 고기를 한 달에 체험학습 가는 횟수를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13번간 누적이 많더라고요. 22일이 왔는데 13번을 간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거의 뭐 하루 걸러서 가네. 네, 거의. 그것도 이제 교장선생님 여기 갔으면 좋겠어 하고 장소를 지정해준 선생님들끼리 의논해봤자 소용이 없는. 그러면 근데 또 더 지금 문제가 생각해보니까 된다. 선생님들끼리 의논할 게 아니라 아이들과 아이들 의논해야 보고 되죠. 좀 찾아서 투표를 네. 직접 해본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애들이 그 장소에 대한 기대감이나 네, 배워야 할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을 건데 저희는 무조건 다 장소 제공 뭐 이런 거 다 정해놓고 무조건 애들 인솔하고 보호하는. 그러면 차원에서만 결국 봤으니까. 학생은 그 안에 내가 없으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지, 맞아. 뭘 즐겨야 되는지도 딱 없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선생님 왜 가요? 이거 하도 거기에 익숙해진 애들이라서 오늘 가는구나 이 정도. 그러면 갔다 그냥 와서 거기 가서 와 하고 오면 아무것도 없는 의미 없어. 남는 게 없어. 네. 네. 과연 이게 그래서 맞나 이런 그건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진짜 돈 쓰기 위한 거죠. 아깝죠, 그래서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은 설정이 되는데 이게 근데 선생님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사실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도 막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려면 학습량을 좀 줄이고 어떻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 수 있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한 단원에 이게 요 정도 이제 아까 제일 좋은 건 학생들과 같이 평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만 사실 처음부터는 어렵겠죠. 그러면 요 정도 요거 정도는 알아야겠다. 우리가 수행 평가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럼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문제보다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에서 약간 중상 요 정도 그럼 요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단계를 설정해서 하는 거죠. 그럼 시간을 약간 좀 확보를 하면서 아이들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선택권을 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선생님
제가 아까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저희 마칠게요. 네. 밥 먹고 바로 그냥 마칠까요? 이게 저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제가 드린 그 수학과 관련한 이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 TV가 좀 너무 희게 나오죠. 이거는 중학교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퍼실리테이션 연구회에서 중학교 선생님이 이제 문제 만들기 수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도 이런 수업을 하는 게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교과서 문제를 보면서 포스트잇에 자기가 이제 상중하로 나누어서 문제를 만들고 내가 하 문제 만들게 중 두면 상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각자 만든 거를 함께 의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과서나 문제집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죠. 근데 거기에 나온 걸 그대로 해도 되지만 조금 바꾸어서 문제를 만들고 같이 풀어보고 요 정도면 되겠다라고 문제를 만들어서 요렇게 이제 이거는 문제 만들기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앞에 나와서 한 명씩 이제 칠판에 붙여요. 문제를 칠판에 붙이고 모든 별로 나와서 칠판에 이제 붙여놨잖아요. 그럼 각자 자기가 이 문제 좋다. 요거 이제 답은 여기에는 없고 문제만 있거든요. 그럼 애들이 야 이거 괜찮은데 그럼 좋은 거에 이제 스티커 표시해가지고 뭐 점을 찍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장 많은 그 표를 받은 문제를 칠판에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상 하나, 중 두 개, 하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놓고 아이들이 함께 이제 문제를 소개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를 만들었고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걸 활용하면 좋고 기초 지식을 이런 것들을 활용해 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직접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 모둠에서 한 명씩 나와서 풀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 같이 풀어봤던가 하여튼 그래서 같이 이제 풀면서 하는데 여기서 각자 자기 공책에도 푼다 하더라고요. 각자 자기 공책에도 풀고 모둠에서도 나와서 풀어보고 그러면 서로 이제 비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뭐 저는 저학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요거는 아까 제가 했던 그 토론 수업 다음에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문제를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이런 문제 우리 같이 해보자. 수학 문제를 같이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수업도 때로는 이제 넣는 거예요. 한 단원에 그래서 아까 그런 수업과 이런 수업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고 이 수업은 더 열린 수업입니다. 이 선생님은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 걸 수업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 말하면 그래도 된다. 왜? 아이들의 수학 실력에 맞춰서 수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이것도 모르겠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걸 질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직육면체 수업이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 정말 수학의 기본적인 것부터 질문을 해요. 네,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그 선생님은 당연히 중립성을 유지하는 거죠. 선생님이 답을 말해주거나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아이들끼리 묻고 답하고 거기서 선생님이 잘 방향이 가고 있는지만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의 질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네가 그 질문해줘서 너무 고마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수학 대화예요. 아까 우리 참선생님이 말했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서로가 존중하는 것, 격려하는 것, 비난이나 무시하지 않아. 나 이거 모르겠는데, 야 이게 이거야 저거야 뭐 이런. 그러면 그냥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친절함. 심지어는 어떤 식이냐면 아이들이 이런 게 제가 요거를 하나 이게 실제로 아이들 수업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이렇게 제가 사진을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이제 팁. 이 선생님의 팁 저 정말 좋아서 우리 학교 생들한테 바로 소개했잖아. 이제 이 선생님도 막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제 그저께 썼던 요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했어. 근데 이거를 설명하니까 이게 좀 크기가 작은 거지.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걸 주문해서 사신 거예요. 이거 하나에 몇만 원 하거든요. 학습 준비물로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개인 돈으로 그냥 하셨다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아이들과 수학 수업을 이렇게 하고 싶다 하십니다. 모든 수업을 거의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래서 애들이 모든 별로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이 정육면체를 하나 딱 주시고 너희들이 이거를 관찰해서 여기서 알게 된 거나 궁금한 거를 뭐 만들어봐. 질문을 만들어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알게 된 거 먼저 적고 눈에 보이는 대로 관찰해서 적고 모르는 거는 질문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든 별로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쪽에 모두 이런 식으로 하나 이게 이제 하나예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정육면체 구성 요소가 면이 있고 꼭지점이 있고 모서리가 있고 이게 3D네 뭐 이렇게 면체로 되어 있으니까 평면체가 아니고 입체도형이니까 그래서 애들이 그걸 짚어가면서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면이네, 이게 꼭지점이네, 막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게 중요해요. 관찰 구체물을 가지고 해보면 더 좋거든요. 그런 다음에 3D로 이렇게 하는 거죠. 반구체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이 질문을 맞는 거예요. 정육면체에 선이 있는데 그것이 모서리로 변했는지, 정육면체가 왜 필요한지, 정육면체는 면이 다 밑면일까? 모든 걸 다 밑면이라 하나? 밑면 이거 애들이 그냥 애들이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들을 탐구해 가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도 탐구라는 표현을 썼지만 탐구하는 거예요. 수학을. 정육면체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지? 정육면체는 왜 만들어졌을까? 자, 이 나온 질문 중에 너희들이 우리 모둠에 제일 이것만은 꼭 해결하고 싶어요. 하나 골라요. 물론 다 해결하면 더 좋죠. 얘들이 고른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모둠인데 이 모둠만 적절한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교실 뒷면을 아예 그냥 우리 테이프 아세테이트지 뭐 맞나 정확하게 그 비닐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덮어주고 여기에 애들이 이제 쓰더라고요. 밑에 자석판을 깔아줬어요. 그래서 요게 딱 붙도록 여기에 이제 얘들은 직접 써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수학을 실제로는 시험 성적은 낮아요. 근데 사고력이 대단히 뛰어나더라고요. 놀랬어요. 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그려가면서도 설명하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대화를 나눠요. 이건 뭐 대화와 토론이 섞여 있는 거죠. 야 이게 맞나? 뭐 이렇게. 직정 해놓은 거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차이점은 뭐지? 삼각형을 돌렸을 때 이거를 우리는 밑면이라 하고 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거는 정오면체라 하나, 정사면체, 정오면체 이건가? 뭐 지네들끼리 막 이제 대충 이렇게 저는 모르니까 설명을 했어요. 막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자기네들끼리 적어가면서 막 질문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각 모둠에서 나온 질문들을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바꾸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우리 모둠에서 이 질문을 선택했어요. 이것만은 꼭 알고 싶어요. 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정리해버리니까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선생님이 이제 진행상 그런 것도 좋기는 한데 너무 간단하게 써가지고 나중에 애들이 모르겠다. 그냥 자기네들 말로 그대로 크게 다시 적어줘. 너희 말로 적어서 내라. 그리고 설명해라. 이러면 되겠다. 그래서 뭐 굳이 선생님이 적어줄 필요 없이 아이들이 적은 걸 보면서 선생님이 약간만 수정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선생님이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드리긴 했는데 일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방법은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애들이 보면 입체도형에서 각이란 도대체 뭔가 뭐 면의 개수와 이거 용어 정사면체 정오면체 이거 용어를 모르겠다. 왜 만들었을까? 이건 사각에서 다 볼 수 있나? 그 다음에 뭐 정직면체 차이점이 뭐지? 뭐 이렇게 입체도형에서는 모서리를 선으로 하는 게 이게 맞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걸 갖고 전체 토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토의를 했어요, 진짜. 자, 이거 하나하나 너희들끼리도 하브루타식으로 짝끼리도 얘기해보고 모두끼리도 얘기해보고 질문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죠. 당연히 1시간을 못하면 그 다음 시간에. 그래서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알게 된 것들을 알므로써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그 다음 알고 싶은 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 수업이에요.
왜냐면 성취 기준을, 그러니까 성취 기준에 자꾸 매달리면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성취 기준에 자꾸 매달린다는 건 결국 개별화 수업이 아닌, 학생 맞춤형 수업이 아닌 교사가 정해놓은 진도대로 수업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걸 좀 약간은 한 단원에 한 번쯤은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아이들이 뭐 만들어 보고, 학생들이 즐거운 수학 교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그 선생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솔직히 이 선생님은 사실 이제 수학교육과 대학원을 다니고 계셔서 이런 수업을 본인이 연구하고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 이거를 강요드릴 수는 없지만 이 정도로 한 단원에 한 번씩 정말 아이들이 진짜 자기가 궁금한 거를 찾아봐야 돼. 그 질문 나누기를 한번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질문을 못 만들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질문을 찾을 수 있도록 뭔가 있어야 돼. 구체물이든 뭐든.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림책이든 뭐 어떤 수학 장면이든 뭐든 있어야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서로 이제 토론하다 보면 첫 번째 딱 그 어떤 명제나 뭐 이런 수학 과제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때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열어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이거는 학습자 주도성을 기르는.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그걸 물어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이러면 더 좋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의논해서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아이들도 그 의논했을 때 뭐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 뭐 찬성이면 찬성, 이걸 같이 이야기 나누어서 결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함께 의논해서 협의해서 결정했으니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니까, 혹시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하면 또 수정해서 하면 되니까 그걸 탓하거나 이러지 말고 다시 또 고민해서 해보자. 이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말씀해 가시는 거죠. 이렇게 수업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조금 도움이 되시나요? 네. 그래서 머릿속에서 저는 이게 수학이잖아요. 제가 맡은 과목이 영어하고 과학인데 영어는 차차 하더라도 과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거든요. 그래 열심히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놓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진 않은데 우리가 이제 뭐 그냥 포기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고 아이들과 같이 생각해보고 탐구해보고, 그런 학습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아이들도 보는 눈이 길러지겠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경험학습 퍼실리테이터라고 합니다. 교사를. 그런 경험을 쌓게 해주는, 설계하는 사람. 학습 경험을 설계해줘. 그 정말 우리는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학습 경험을 갖게 할 것인가. 네, 한번 초점을 맞추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심시간을 지나서까지 선생님들도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원래 오전 프로그램. 아니요, 오후까지 하려고 했죠. 당연히. 근데 사실 지금 안 한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 안 했어요. 네, 실제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해보면 뭐가 좋으냐면 이거 애들과는 이런 식으로 해봐야겠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해봐야겠다. 이거를 조금 더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서 일단은 막 달렸거든요. 밥부터 먹어야 되겠다. 네, 그대로 선생님 나놓고 일단 밥 먹고 저는 들어와서 정리하고, 혹시 오후에도 다시 조금 하실 수 있으신 분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하신다면 내가 이제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아이들하고 내가 첫 시간에 이렇게 해보고 둘째 시간에 이렇게 해보고 이걸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아요. 대략이라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초안을 가지고 집에 가서 자료를 만드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책을